안녕하세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근로 채용부터 해고까지 필요한 내용을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인사노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제 권영아 노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른 농업인의 권형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아 노무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은 저희 센터에 이제 실제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던 채용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 형태의 근로기간이 있는데 근로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대부분 이제 근로계약과 관련됐을 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보면 흔히 저희가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년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년을 한 60으로 본다면 채용되었을 때 내가 한 60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보시고 그 부분은 이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의 정함이 있다라고 보면 흔히 말하는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이런 그 단기 근로자들 같이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라기보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나 이제 일용직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둘 다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사대보험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정규직과 계약직은 좀 차이가 있는데 사대보험의 정규직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을 처음부터 입사할 때부터 반드시 가입하는데 계약직과 같은 경우 특히 일용직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좀 심화된 내용은 저희가 첨부 파일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그 심화된 내용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제 일용직 근로자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기간이 없이 하루하루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한 1개월 정도 또는 한 2달 정도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오늘 근무하거나 이제 내일 근무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근무 이후에 이제 근무가 없어서 새롭게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근무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때마다 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일용직 계약서를 전혀 안 쓰거나 한 번 정도만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일용직이라는 경우는 아침에 입사를 해서 저녁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매번 작성하기가 워낙 번거롭다 보니까 최초 일회성, 최초에 왔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용직 근로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용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는 경우는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다. 만약에 1월 달에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한 10일이든 20일이든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 달 2월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용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신고를 하시고요. 국민건강 고용산재 그 4대 보험 중에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고용산재지만 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정규직처럼 국민 건강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서류로 남겨서 고용 실적 증빙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채용 공고나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수습이나 이제 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는데 수습과 시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의 수습과 시용을 동일시하거나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수습과 시용은 명확하게 다른 거고요. 수습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처음에 확정이 채용돼서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숙달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시용 기간은 채용과 관련된 확정을 좀 유보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근로자로 이제 전환시키는 건데,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습 계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아니면 또 일정 기간의 계약직으로 처음부터 채용되었다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용 기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정 기간의 계약, 단기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전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이 되었느냐 아니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느냐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관계의 이제 근로계약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적절한 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습과 시용을 대부분 혼동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제 수습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수습 계약 기간, 시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시용 계약 기간이라고 표시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꼭 그 사업주 분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 공고 시부터 명확하게 수습으로 이제 공고를 할 건지 시용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인사노무 채용편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저기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안녕.